시장이 계속 연일 뭐 네. 금리 인상이다, 뭐 어려운 상황이 많죠. 지금 이제 현금이 비싸지는 상황이고 주식이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이제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자산들의 가치가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는 뉴스를 멀리하시고 책을 봐야 됩니다. 책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많이 그렇죠.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오시는데 뭐 이렇게 많이 무겁게. 제가 뭐 책장수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로 이제 뭐 나를 키워준 건 뭐 메탈이 뭐 바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을 뚜렷이 하는데 이제 책만큼 확실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그 직접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데 그럼 이제 제가 이나모리 가조나 막 사티아 나델라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쓴 글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경영자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좋은 기업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투자자로서 마음의 자세가 잘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어서 좋은 거고 시간이 잘 가요. 시간이 잘 가고 번뇌가 많을 때 시간이 잘 간다는 건 되게 좋은 장점입니다. 딱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좀 스트레스가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네. 것에서도 책에서 또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시장의 노이즈는 당장 오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하거든요. 주식시장 보시면 최악의 무슨 상황, 뭐 역사상 뭐 10년 이내로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 사실은 길게 또 뿌려서 보면은 그런 상황도 다 지나가요. 네, 그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뭐 IMF도 지나갔죠. 그리고 리만 사태도 지나가고 그런 상황이 뭐 1년, 2년 힘들 수는 있어도 우리가 더 길게 보면은 결국은 좋은 기업들은 그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good to great라고 하잖아요. 그냥 저런 한 좋은 회사에서 great한 회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회사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거를 좀 탐구를 해볼 수 있고 처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 서적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건 이런 책들. 히트 리프레시라고 이제 리프레시 버튼 탁탁 누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라는 건데 이 저자가 보시는 것처럼 사티아 나델라.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사티아 나델라가 빌 게이츠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경영을.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분이 재임한 지 꽤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들이 그전에는 한 카피당 얼마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PC 사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거 통으로 뭐 10만원, 20만원에 사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독제로 바뀌었죠. 그거 구독제 바꾼 거가 이 사티아 나델라가 한 거고. MS 오피스. 맞습니다. 그걸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렸죠. 그래서 사실 아마존 앱 서비스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막 치고 나갈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많이 비난에 시달렸을 때 근데 이제 꿋꿋하게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구독제로 올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신 분이 이분인데 여기에 써있는 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혼을 되찾았다. 그럼 그 영혼이란 기업의 영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분의 관통하는 어떤 경영 철학에는 자율 그리고 진짜 잘하는 사람을 제대로 모아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의 M&A 전략도 이 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링크드인 인수나 최근에 사실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했잖아요. 저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티아 나델라가 과거에는 구독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을 되게 강조를 몇 년 동안 해왔다고 하면은, 이젠 기존에도 AR 글라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로 이제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메타버스의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컨텐츠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원래 기존에 엑스박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한 방에 강력한 컨텐츠를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통해서 추가를 하겠다, 이런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사실 이 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피터 틸 유명하잖아요. 뭐 페이팔 공동 창업자 뭐 유명한데 피터 틸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피터 틸이 투자한 회사라고 하면서 막 투자할까 말까 막 고민도 하고 하는데, 정작 피터 틸의 경영 철학이 담겨 있는 책 하나를 딱 뽑으라고 하면 제로 투 원이거든요. 네. 제로 투 원을 읽은 분들이 많지 않아요. 투자를 하면서.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자꾸만 우리를 템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근데 책은 좀 더 긴 호흡에서 창업과의 비슷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장점이 있죠. 네. 그 실제로 그 사티아 나델라가 그 2000년 초부터 네. 2000년 중반까지 2010년 중반까지 네.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려웠는데 네네네네. 그 사업의 기초나 그 본질을 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맞습니다. 개선을 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근데 여기서 회계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면 네. 사티아 나델라가 한 행동이 얼마나 어려운 행동이었나를 설명을 드릴게요. 회계적으로. 일단은 20만 원에 막 잘 팔리던 제품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제품을 구독제로 바꾸는 순간 매출이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줄어들어요. 아, 단기간에 줄어들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방에 팔고 끝나는 거지만 구독제로 가면 이게 3년, 5년 이런 식으로 개월수로 쪼개서 매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출의 급락을 또 월가 주주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거는 난리 날 것 그렇죠. 같아요. 난리가 나죠. 왜 그러냐. 도대체 매출을 왜 너는 알아서 자진해서 줄이냐. 이러는 거죠. 아니, 앞으로는 구독제 세상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본질이 바뀌는 걸 왜 이해 못하냐.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했어요. 근데 사실 1년, 2년, 3년 동안은 매출이 갑자기 주니까 인식의 차이라고 하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주식 입장에서. 갑자기 회사가 이만큼 매출 나던 회사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그 변신을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에 대한 어떤 그 지금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구성원들, 조직원들이나 주주들 모두 신망이 엄청 두터운 것 같고, 그 근간을 이해하려면 애니얼 리포트 보면은, 근데 그것도 안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뉴스만 보죠. 실적? 숫자만 본단 말이에요. 숫자 그 이면에는 애니얼 리포트의 그 CEO의 레터가 있고요. 그거 짧아요. 한 몇 장 안 됩니다. 그 근간의 어떤 경영 철학을 이해하려면 직접 쓴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좋고,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에 대한 책도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의 뭐 방황 뭐 이거 혁신 뭐 이런 거 책이 또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책들 많습니다. 그런 책들도 너무 좋고요. 피터 틸 책도 좋고, 너무 어떻게 보면 특히 미국의 이런 혁신가들에 대한 책은 너무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는 너무 안 봐요, 사람들이. 이런 건 오히려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대학생들, 뭐, 입사 전에 많이 읽으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자산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30대, 40대, 이런, 어떻게 앞으로 이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를 닫기 위해서, 투자 서적보다는 경영 기초에 대한 창업가들이 직접 말하는 그들의 자서전을 읽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워렌 버핏도, 그 위대한 워렌 버핏도 자서전 읽는 거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박현주 회장도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창업가들의 자서전을 많이 읽거든요. 좋은 투자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고 스스로 좋은 투자가 되었다는 거는 이제 공짜로 뭘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워런 버핏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나 뭐 제프 베조스나 단기적으로 보면 되게 위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주식시장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혼돈과 변동이 심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초 주식 투자가 어떤 건지 맞습니다. 기초로 돌아가서 좀 차분해지고 어차피 우량주는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사실 이제 투자 서적도 읽긴 읽어야 돼요. 근데 뭐 최근 뭐 6개월, 1년 사이에 나온 책들보다는 이미 다 검증된 뭐 10년 넘게 이렇게 검증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터 린치의 뭐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이런 책은 뭐 그냥 전설이에요. 그냥 그 책 자체가 레전드예요. 그냥 말씀처럼 이제 그냥 그 써서 이제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런 내용이고 제가 또 이 책도 좋아하는데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거 잘 팔렸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그거예요.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보면 이게 암기한다고 저도 밑줄 그어서 막 이렇게 한번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그래서 색깔이 여러 개인 건 뭐냐면 다회독을 했는데 사실 전 이 책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색깔 또 다르잖아요. 여기 써 있는 내용 딱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 투자 책에 써 있는 내용이요.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상상력 어디서 나올까? 역사, 인문학 이런 책들에서 나오는 거고 뉴스에서 상상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책을 읽으면 그 시간의 타임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멀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의 이런 패턴들도 좀 멀찌감치해서 수배해서 바라볼 수 있고 나의 두려움도 결국은 과거에 수십 년간 많은 사람들이 반복했던 그 두려움 중에 일부분이다. 마치 위로도 받고 물리적 현상처럼 물리적 현상처럼 내가 지금 공포감에 쫄리고 막 그 투자의 광풍 속에 막 흥분돼서 나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그 과도한 기대감, 과도한 실망감이라는 게 계속 겪어왔던 거구나. 200년 전, 100년 전 계속 겪어왔던 거구나. 그 얘기를 사실은 이분 뭐 투자를 80년 동안 투자하셨던 분 거의 100세 사신 분이거든요. 190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겪었던 건데,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이분이 겪었던 건 막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막 이런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옛날인데, 지금 읽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패턴이라는 건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런 거를 저런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지금이랑 똑같이 지금 시장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길게 가보면 역사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이 책은 이제 폴 블란의 중국 경제사라는 책이고 이거 전체 이거 750페이지짜리인데 보시면은 이게 되게 어려운 책이고 그 중국 경제사인데 미국 사람이 썼어요. 근데 이게 가장 권위가 있는 중국 경제사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쓴 책은 어제 이제 스케이팅처럼 이제 좀 공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써놨고 오히려 어떤 서양 서양 학자들의 편견을 깨려고 만든 책이거든요. 색깔이 다 넘기실 때마다. 네, 되게 저는 이거를 작년에만 3번 그리고 2020년도 7월에 사서 그때 1회도 하고 21년도 초에 읽었는데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미래가 너무 막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지금 저희가 처음 봤는데 여기 2020년 7월 30일 밑에 메모로 유태인과 중국 상인의 연골고리를 찾아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그 정정 대표님 작년에 그 인터뷰할 때 이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중국인들과 유대인과 관계. 독서에서 나온. 야, 그게 이 책 맞아요. 이 책 한 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 책 읽을 때 쌍으로 뭘 읽었냐면 홍익희 그 교수님의 유대인 이야기 그 책하고 2개를 함께 갖다 놓고 번갈아 가면서 읽었어요. 정말 짜릿했어요. 왜냐하면 야 유대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계속 이제 동방이라고 하잖아요. 동방에서 무역을 하든 뭘 하든 뭐 은을 갖다 팔든 간에 독점적인 지위를 통해서 서양으로 물건을 갖다 나르면서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결국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그렇게 무역에 꽃피운 이유는 증권거래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증권거래소 막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유대인들이 만든 거. 스페인에서 막 이렇게 막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스페인 왕정에서 이제 밀어내려고 막 학살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갔어요. 가니까 세틀다운 하면서 배 띄워가지고 저쪽 이제 동방에 가서 이제
귀중한 물건들을 싼 값에 사와서 여기서 한 20배 튀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네덜란드가 사실, 튤립 그 파동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버블, 공황, 공포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이 또 따로 있거든요. 안 들고 왔는데, 이제 그 책에서도 또 나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때의 호황이라는 거는 그냥 경제가 돈이 많이 풀렸어요. 왜 네덜란드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냐? 이 주체가 안 되는 유동성. 왜냐면 신대륙에서 포타시라는 그 은광에서 은광이 대박이 났는데 대박이 난 게 엄청나게 유입됐고 엄청나게 유입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갖다 팔고 중국에서는 도자기랑 뭐 향신료랑 이런 것들 막 사갖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제 사이즈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주택도 오르고 다 오르고 똑같아요. 지금 상황 똑같아요. 네. 다 오르는 상황에서 튤립도 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튤립만 생각하면서 막 뭐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당시에는 되게 합리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저변에 그 통화량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량이 폭발하니까 그 상징적인 하나가 있었던 거지. 집값도 몇 배가 되고 주식도 몇 배가 되고 항상 뭐 몇십 년도 아니고 뭐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국, 네덜란드, 뭐 미국 할 것 없이 계속 자본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가 있었고 계속 버블이 있었고 계속 어떤 경제 위기라는 건 있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경제는 계속 성장을 했죠. 기술 혁신은 인류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적으로 변화를 시켜놓고 있다는 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긴 역사 이거는 중국의 그냥 기록되는 역사에 대한 모든 경제사 경제적 관점에서 다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제가 작년에 책도 엄청 적으셨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볼 때마다 새로워. 볼 때마다 새로워.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쓰셨대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다 사료가 있고 보면은 근데 내용도 막 중간에 중산층 사라지고 빈부차가 커지고 이러면 또 이제 반란이 한번 일어나고 하는데 요즘도 보면은 막 이렇게 좌파로 갔다 우파로 갔다 파퓰리즘으로 갔다가 또 뭐 엄격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파퓰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3기로 가려고 하니까 뭐 엄격해지면서도 이제 파퓰리즘으로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의 목을 좀 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역사책을 보니 중국이 지난 한 10년 넘는 어떻게 보면은 후진타오 시기부터 시진핑 1기, 2기까지는 되게 자유로웠어요. 경제가. 근데 지금 3기를 앞서서 되게 공포정치 막 그 대내적으로 외적으로나 혁신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들은 과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역사에서 저변에 흐르는 중국은 그러니까 전제 정치가 강화될 때 경제가 안 좋아졌고 오히려 막 남송 막 이렇게 그 정치 자체가 좀 중앙 집권화가 안 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막 혁신해서 막 이모작, 삼모작, 새로운 농기구 발전시키고 이런 건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자유를 줬을 때 가능하더라.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그널을 드렸어요. 봐야 된다. 올해 지금 이제 있는 그 양회도 봐야 되고 그 중국 그 정권에서 정권이 차라리 안정화돼서 이렇게 이제는 성장하자라고 방향성을 보여준 몰라도 계속 작년과 같은 그런 규제를 강화를 하는 모습으로 가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긴커녕 미국보다 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혁신적인 문화와 자유로운 문화 이런 것들이 중국에 없었냐 하면은 수천 년에 걸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막 뭐 한나라 초기에도 자유방임제가 있었어요. 완전 자유방임제가 있었고 그래서 세금을 막 확 낮추니까 경제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그 황제가 또 이래서는 호족들한테 너무 휘둘리겠다 싶어가지고 세금 올려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해외로 원정 토벌 막 나가고 영역 확장하고 성 짓고 이렇게 되면서 또 경제가 안 좋아져. 이런 어떤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 흐름에서 한번 봐보자. 네, 그랬을 때 지금이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혁신과 자유로운 문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수천 년의 중국 역사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한 7년, 8년 동안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엄청 이 혁신을 봐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더 어떻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근간이 된 책이었던 거고요. 이런 걸 이제 변동성이나 이렇게 하락장을 좀 경험할 때 좀 막연하게 불안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런 역사나 이런 좀 거시적이고 장대한 뷰를 갖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꼭 그 과거가 미래에 재현되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사고를 할 수 있고 네. 대응도 조금 더 적절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쵸. 그려볼 수 있고. 근데 참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형태를 바꿔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길게 보면은 레이 달리오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이 아직은 번역이 안 됐어요. Changing World Order라는 책을 그 온라인상에 그냥 무료로 올려놨고요. 레이 달리오 그 브리지워터 그 회장님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1000년, 500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건 앞으로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이렇게 균형추가 다시 오는 것 같은 정상으로의 회귀 같이 이제 세계 넘버원 패권 경제 국가가 되는 건 중국은 원래 그런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를 담담하게 팩트 기반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근데 저는 바라볼 때는 지금 그 속도가 과거에 되게 빨랐는데 올해만 해도 미국이 4.4 정도 하고 중국도 4.5 이 정도 합니다. 거의 성장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성장률이 비슷했던 적이 지난 수십 년간 없어요. 항상 중국이 성장이 빨랐어요. 중국 개방 이후로 계속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안 보였던 거고 요즘에 이제 한 5년 이 정도 사이에 중국이 턱밑까지 올라오니까 속도가 느껴지는 거지 항상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어깨에 맞춰줬다는 거죠.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 거꾸로 그리고 중국은 엄청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혁신의 그 문화. 저는 항상 기업의 본질도 기업 문화에서 찾고 창업가의 그 어떤 기업에 대한 철학, 가치, 경영에 대한 어떤 가치관에서 온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거는 쉽게 다시 또 형성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혁신을 좀 억눌렀던 거는 되게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필요했을지 몰라도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한 5년, 7년 그동안 쌓아놨던 금자탑을 좀 뭉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책에서 좀 느낀 거죠. 그럼 혹시 좀 지금 만약에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시고 네.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네. 아무래도 조금은 미국 주식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는 게 좀 나을까요? 전 요즘 한국 주식 싸 보여요. 네, 맞아요. 세 개 다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요즘은 한국 주식이 더 싸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 여전히 좋아요. 네, 그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 미국을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느 시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냐라고 하면은 그 한국 시장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국이 그 계속 혁신의 원동력도 있고 참 재밌게도 크립토 강국이고요. 암호화폐 강국이고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에 또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 플랫폼 강국이기도 해요. 네, 네이버가 뭐 일본, 동남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 10년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메타버스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잘 준비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볼 필요 있다.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좋게 보고 미국의 어떤 섹터 측면에서 좀 관심 가질 부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 어느 때 없이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오 성장주나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거 뭐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 먼 미래를 보고 분산 개념으로 이제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차가울 때 차갑게 다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가울 때 다루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류의 책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나모리 가조 선생님 이제 그 일본의 경영의 대가 그리고 교세라의 창업자인 분인데 이분은 CEO로서만 한 반 100년을 사셨고 지금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삼성이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단 한 권의 책 이걸 이제
본부장님이 주면 되게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래라, 소처럼 이래라 이런 건데 좀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 다닐 때 저도 대기업에서 한 4년 있었는데 대기업 다닐 때 본부장님이 이 책을 저한테 줬을 때는 안 읽었어요. 아, 뭐 일하라고 안 읽었어요. 뭐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창업하고 나서 한 3년 차 돼서 다시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이제 대표로서 왜 일하는가 나는 하면서 딱 봤는데 와, 막 전율이 돋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팀장님은 팀원들한테 추천하지 마세요. 자기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누가 추천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책방 가서 자기가 원해서 읽어야지 들어와요. 네. 윗분이 아랫사람한테 던져주면 이거 안 읽게 됩니다. 네, 내용이 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답이 나올 때까지 그냥 해라. 그런 건데 이 이나모리 가즈오 씨도 학벌도 안 좋아, 집안도 안 좋아, 돈도 없어, 뭐 안 좋은 여건은 다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취직한 기업이 이제 그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인데 진짜로 거의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료들은 다 이제 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니까 다 떠나가고 하는데 이분은 어차피 내가 뭐 딴 데 가도 또 더 좋은 데 어떻게 가겠냐 하면서 이 일을 하고 회사는 됐고 이 일을 하고 나랑 내가 무슨 반도체 실리콘을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이거랑 씨름을 한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그 업, 내 포지션이 아니라 나의 그 업. 그러니까 그곳에서 끝장을 봐서 결국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살리고 그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경영자로서 자기 이제 회사도 그룹사도 만들고 또 정부에서 초청해서 그 자알이라고 하죠. 그 일본 항공사 살리고. 그 회사도 턴어라운드 시켜버리고 뭐 아주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데 그분이군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막 어떤 테크닉과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분의 얘기는 단순하다 인생사 그냥 좋은 사람으로 잘 살면 된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막 이런 열정과 에너지 그냥 몰입하는 거. 근데 되게 단순한데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한 땀 한 땀 쓰신 게 느껴지는 그래서 마음으로 와닿고 여러 번 읽어도 항상 오늘 하루에 대입이 돼요. 그리고 이거에 기반해서 제가 경영자를 골라보거든요.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이런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답지에 가깝잖아요. 왜 일하는가에 쓰여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 정답지에 가까운 보면 뭐냐면 사회에 이왕이면 몰입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윤 추구를 위해서만 하는 거는 시정 잡배 다 모두가 생각하는 거고 한 칸 더 넘어서 사회를 위한 일을 방향성을 갖고 몰입을 해서 하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들이 그 도와주러 오고 그 방향에 내가 설득을 안 하더라도 설득이 되어지고 하면서 에너지가 모인다. 이게 우주의 섭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일하고 있는 경영자는 가산점을 제가 줄 수 있는 투자할 때 그런 사람은 또 열심히 그런 자기의 투자 철학을 얘기해요. 근데 넷플릭스 회장 보면은 막 너무 독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써 있어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일할 때는 독점으로 해라. 그러니까 그게 모순되지 않다는 것도 여기서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저 책을 저도 이제 이게 주어져 주변에서 듣는데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죠.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랑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그냥 뭐 회사 팀장님이나 뭐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 경영 철학 책이 투자에 오히려 더 도움이 돼요.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CEO 보고 투자. 네, 맞아요. 그래서 투자는 사실은 산수로 시작해서 인문학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혹시 그 투자 쪽 이렇게 지금 이제 자서전이나 일에 대한 철학, 비즈니스의 철학 이런 거를 좀 짚어주셨다면 혹시 그 약간 이제 투자 쪽으로 와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한 권 정도 없으실까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피터 린치 책도 말씀드렸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어떤 법칙이라는 책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보면은 이제 뭐 22 이평선 막 이런 거 그래프 분석해 줄 것 같은 책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심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모두 열광할 때는 시장에서 좀 벗어나.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냉담할 때 시장을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최근에 이분의 그 투자에 대한 메모를 워렌 버핏도 맨날 챙겨본대요. 네. 그래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챙겨봐요. 근데 한 달 전에 금리 인상 시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에 대한 Q&A로 이제 메모가 또는 최근 메모가 나왔는데 사실은 보면은 책에 다 쓰여 있는 내용을 그냥 좀 오늘의 버전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거기도 뭐로 써있냐면 기업 혁신은 계속되고 기업은 계속 성장한다. 근데 뭐 오히려 지금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감이 없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한번 긍정적으로 보고 자기가 볼 때는 싼 게 널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뭐 무한정 오를 수 없어요. 네. 오른다고 해도 뭐 일부분 오른다고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금리 올리면 그럼 연준이 바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는 살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 와중에 파동이라는 거는 위험 자산을 열광을 했을 때도 있고 정말 이제 내뱉을 때도 있는데 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1년, 2년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 장사라는 건 10년, 20년 쭉 가는 거니까 그 성장의 본질을 바라봐라. 그런 내용이고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면 시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란이 하워드 막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탐욕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욕심을 부릴 때 좀 물러날 줄 알고 그다음에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좀 뭔가 철학과 기초 토대의 마음에 그런 게 없으면 그걸 본성을 뒤집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헤드라인 뉴스에 휘둘리면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시장이 뜨겁고 너무 시장이 차가울 때는 사실은 뉴스를 더 봐도 되는데 보면 가슴이 아픈 분들은 아직은 주린인 거예요. 네. 막 시장이 차가운데 여기서 막 기분이 좋으면은 이제 고수예요. 싸네. 그래서 고수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힘든 시기를 책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책을 많이 본 분들은 시장이 급등을 해서 막 주식시장이 막 인덱스가 막 50% 올라가고 하면은 거꾸로 두려움을 느끼고 빨리 많이 오른 거는 인덱스 2배 됐다는 얘기는 투자한 기업들이 몇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큐사인 제가 막 추천해서 투자해놓고선 그게 4배, 5배가 됐었어요. 2020년도 하반기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에 뭐라고 했냐면 버블이에요. 다큐사인 너무 비싼데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현금 필요하시면은 빨리빨리 원금은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두고 보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걸 역발상 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순방향 투자예요. 본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 내가 본질이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이 과도하게 올랐다. 그럼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본질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더 갈 거야 라고 무한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욕심으로. 네. 그리고 본질이 이건데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표정이 밝잖아요. 저도 어떤 종목은 30, 50%, 60% 손실 나 있어요. 네. 근데 분산이 돼 있으니까 덜 한 건데 근데 그 종목을 보면서 제가 나쁜 놈, 저 주식 약간 때려주고 싶어. 저 회사 대표이사 막 보기도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사업은 잘하고 있네. 한 6개월, 1년 기다리면 다시 원점 오고 나중에 올라갈 때 한 3배 해주겠지. 내가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을 6개월 보고 투자를 했나? 한 2년, 3년 길게 보고 바이오 기업 한 3년 기다려야죠. 이런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하니까 펀더멘탈 가치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편안한 마음이 올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도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니까 진짜 왜 오늘 책을 이렇게 집 싸서 갖고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런 박웅현 작가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엄청 유명한 카피라이터고 광고계 책은 도끼다. 그 베스트셀러. 네. 수익률을 찍어내는 도끼는 책이에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은 도끼다. 네. 도끼 내는 수익률이다. 어떻게 되나?
책으로 책으로, 수익률이란 도끼를 수익률을 그냥 네. 찍어내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웅달 책방에서 이제 추구하는 방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방이잖아요. 예, 책을 많이 보니까 이 구독자분들은 이제 스마트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의 힘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변동성의 시기에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